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로부터 과도한 심기 경호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23년 2월에 아마 국정원 업무보고를 간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각 기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업무보고를 가서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대요.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 한두 잔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며 밤이나 낮이나 하니까 문제,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심기 경호를 한 경호관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았다며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던 입틀막 사태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그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경호관을 한직으로 좌천시켰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잘했다 라고 승진시켜줘.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럿이 뭉쳐 작전도 짜고 돌아가면서 반대하는 게 참모들의 능력. 윤석열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계엄 당일 저라면 국무회의실 문을 잠그고 경호관들 불러서 윤 전 대통령이 못 나가게 막았을 거라며 그렇게 하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비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관저에서의 의혹, 대통령실 의혹 계속 이제 파헤쳐 왔잖아요. 네. 근데 과거 이야기를 또 이제 하나 공개를 했는데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아가지고 취해서 경호관에게 엎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동안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일국의 대통령인데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고. 아니 근데 국정원 업무보고는 좀 사안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도요. 국정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의원들에게 직접만 합니다. 보좌진들한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2급 이상의 것이 있어야만 관련 서류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장을 가서도요. 보좌진은 그 회의장 근처도 못 가요. 특정 장소에 그냥 머무르게 하고 내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고 그만큼 나라 안보와 직결된 상황인데 딴 것도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봤는데 술을 마시고 온다는 건 이거는 나라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수에서 안보를 생각하고 나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행동을 합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공심이 없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입이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가짜 출근 차량 보냈던 것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퇴근 차량 보냈다는 것도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사우나 만들어 놨다는 거. 그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심을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어떤 삶을 내가 대표해서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왕놀이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2달 전인 국군의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에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들었고 이를 두고 조갑재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음주 습관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폭탄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분의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엄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의 저 건강 수치 보면은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라는 것 아닙니까? 음주 습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한 원인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어떤 좋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것하고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발작적 계엄이었다. 망상적 계엄이었다. 아울러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다가 격정적인 반응. 그래서 한동훈 등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말까지도 나올 수 있었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탄 좀 마시고 뭐 그런 이야기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군대 간 사람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다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전쟁은 말이죠. 군인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얼마나 총을 드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군대 안 가본 정치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